두 번째 영상입니다. 31쪽에 이제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워라밸, 자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자, 31쪽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자, 이상적인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워라밸, 자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데 자,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불균형적으로 깨진 상태죠. 그러니까 원래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재택근무, 원격근무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직장과 이 가정의 양립이 지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32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9번째 줄에 집이라고 돼 있죠. 집, 내가 사는 곳이 제 1차 공간이라면 직장이나 학교는 2차 공간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재택근무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 다음 영상에서도 얘기할 거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뭐 그것보다도 일단 취업 준비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참 말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수업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지금 다 들어온 상태인데 취업 준비에 몰입을 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학년은 3학년 정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참 좀 어쩔 수 없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뭐 현역이 됐든 뭐 사회복무 요원이 됐든 면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휴학을 안 하면은 쭉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휴학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단 취업 준비에 몰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뭐 학점을 좀 더 좀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그 대체적으로 1학년 때 학점이 이제 좀 놀다 보면 학점이 안 좋으면 4학년 때 좀 이걸 채우려고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뭐 되는 것도 있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과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각종 뭐 심리검사, 상담 서비스 등등의 이 부가적인 교내 활동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1학년, 2학년 때 학과 생활 할 거고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경험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아르바이트 하는 거 이런 거 다 별개의 얘기입니다. 학교 안에서 좀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거리가 생겨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 4학년쯤 돼서 이제 취업 준비에 좀 관심을 가져서 몰입을 하셔야 되는데, 뭐, 내가 A를 준비하다가 B를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 내가 좀 뭐, 공무원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취업 준비를 한다. 라는 쪽에 좀 몰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보통 이제 4학년쯤 돼야 이제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된 다음에, 첫 취업입니다. 첫 번째 취업이 된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고려할 점이 이제 바로 이제 지금 일 생활의 균형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그 연봉을 주는 사람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에다 적어놨지만 높은 연봉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냥 돈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편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자기가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엄격하게 작업량을 따지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큰 기업,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시간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그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기업과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조직은 급여, 재택근무 등을 반드시 연동해서 책정을 하고요. 기업은 그리고 웬만큼 큰 조직은 철저하게 단가를 계산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사원들이 출근해서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구내 식당을 그냥 재택근무를 하게 하면 회사에 와서 점심을 먹을 일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것까지 계산을 하죠. 출근을 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냐, 어떤 게 단가가 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계산을 합니다. 이거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구내 식당을 너무 매일 열면은 지역 상인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2번인가 2번 정도는 쉬어요. 왜냐면 그래야 그 공기업 주변에 또 그 식당들이 또 장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계산을 다 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없어요. 특히 기업은 아무렇게나 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최소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더더욱 심하죠. 자, 정부와는 다르게 이 기업은, 그리고 영리 조직은 이게 단가 계산을 당연히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뭐 생활의 균형을 지금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 재학생이시기 때문에 진로나 적성 같은 취업 준비 자체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취업 준비 자체에 그게 뭐 자격증을 취득하든 뭐 대외 활동을 하든 뭐 학교 안에서 뭘 하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버는 것 등등 전부 다 취업 준비라고 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로나 적성에 완전히 초점을 두시는 게 나중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